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전문가 정진숙입니다. 벌써 2020년도 해가 밝은 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2020년도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보이시죠? 세종시에 대한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2020년도 상반기 하면 저희들이 대략 1월부터 6월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1월부터 6월까지 세종시에 그 1월, 2월 달 월별로 어떠한 이슈가 있나를 좀 연초다 보니까 세종시 이슈에 대한 좋은 소식을 좀 안내해 드릴 겸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2020년도 상반기입니다. 6월까지 세종시에 과연 큰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보시면 짜잔! 1월달입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를 순환하는 버스인 BRT 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이 이제 아파트 입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차츰 노선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부 순환 버스라는 버스가 있는데요. 세종시도 교통 여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BRT 버스를 이렇게 전기차로 이용을 하면서 한 칸이 아닌 연결해서 두 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복잡한 시간대 투입을 시켜서 교통 여건을 좀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시운행을 좀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2020년 1월 16일 날 본격적인 개통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버스 많이 타보지도 못했고요. 봐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버스들이 지금 세종시를 지금 한 4대 정도 전기차 기능으로 해서 환경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요. 이렇게 내부 모습 보이시죠? 내부의 좌석수도 좀 많이 늘려가지고요. 이제 35명석 좌석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서서 입석으로 가시는 분들도 몇 명선에 있던 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출퇴근 시간대의 번잡함과 교통량을 좀 해결을 하고자 지금 2020년도 1월 16일부터 개통을 해서 이제 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출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버스 타시고 나면은 또 새로운 출근 기분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BRT 버스 노선이 지금 현재 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송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세종 시내를 거쳐서 움직이는 대전역까지 연결되는 1001번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버스 보시면 900번하고 990번 버스가 있는데 900번 같은 경우는 오송역에서 출발을 해서 세종시를 거쳐가지고 시내를 거쳐서 청사를 거쳐서 저기 대전에 있는 반성역 지하철역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990번 버스가 있는데 얘는 세종시를 진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세종시 오송역, 한별리, 삼생, 이생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완전히 개통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버스 순환 노선이나 교통 여건에서 저기 삼생할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나오셔서 버스를 타거나 하시는 번거로움을 없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굴절 버스 운행이거든요. 이거 전기차 운행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운행 계획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운행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900번하고 990번에다 노선별에다 각 2대씩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00번 같은 경우는 반곡동에서 4-1생활권에 움직이는 버스 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90번은 반성역, 대전에 있는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해밀리에서 한별리까지 연결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3-4생활권에 계신 분들도 조금 편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생활권이 2020년 9월부터 6-4생활권에 있는 해밀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들이 이제 대대 한 3,1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선이 돼서 이제는 BRT는 완전히 순환을 합니다. 1생에서 6생까지. 그러면
보시면 세종시 지도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을 전체를 내부를 순환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0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가는 지역만 정해져 있었던 걸 완전히 개통을 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생활권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끔 교통 여건을 만들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개통이 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2월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2월에는 특별한 상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2월은 패스하고요. 3월 짜잔! 3월에는요. 드디어 봄과 같이 찾아오는 봄꽃이 만연하게 피는 도시 상징광장이 개장을 합니다. 이 도시 상징광장은 세종시 2-4 생활권 나성동의 어바나투름 상권과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어바나투름 상가들이 준공이 됐고요. 먼저 준공된 상가들은 각종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잭슨라이스라든가 기타 같은 업종들이 지금 하나씩 상가를 채워지고 있는 상태에 그 상권, 어바나투름 상권과 같이 연결이 되게끔 도시 상징 광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그림만 봤을 때는요. 너무 이국적이고 굉장히 멋있어서 진짜 중부권 최고의 명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바나투름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면서 형성되는 지역마다 복합 편의시설이 기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큐브도 들어가면서 아투름 보행로는 이제 뭐 산책로 그런 것들도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 한글 분수라고 해서 저희 세종시잖아요. 세종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한글 분수도 들어가고 썬쿤 광장이나 거울 분수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거울 분수는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거울 모형으로 돼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썬쿤 광장은 약간 세종시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는 이미지처럼 큰 광장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이 밤에 미디어 큐브라든가 이게 같이 연결이 됐을 때 그 밤의 야경이 굉장히 멋지면서 2-4 생활권인 나성동, 세종시의 중심 상권을 여기 지금 도시 상징 광장이 좌지우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춥잖아요. 3월에는 따뜻한 봄과 함께 이렇게 멋진 광장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광장의 그 모습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나성동 상권과 같이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쇼핑도 하시고 아 세종시가 이렇게 멋진 도시구나를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미디어 큐브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미디어 큐브 개장되면 제가 한번 다시 또 연락을 해서 한번 좀 멋있게 형성된 모습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짜잔! 이제는 3월을 넘어서 따뜻함을 더해가는 4월입니다. 이 4월에는요. 세종시에는 숙박 유락시설이 처음에는 지정지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세종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비즈니스 관계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숙박을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대전 유성으로 나가거나 하는데 그 기존 도시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처음으로 관광호텔이 오픈이 됩니다. 이 관광호텔은요. 세종시 호수공원을 끼고 있고요. 호수공원의 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멋진 광장을 볼 수 있고 호수를 볼 수 있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적인 보시면 딱 되게 넓은 모습을 아마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지금 4월에 처음으로 관광호텔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세종의 비즈니스로 인해서 오셨던 분들이 타 지역인 대전이나 유성으로 가실 필요가 없이 이제는 세종시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관광을 하고 싶어도 숙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4월 전에는 각종 아파트에 보면 게스트룸이 잘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게스트룸도 아파트 단지마다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숙박을 하셔도 무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이 있으니까 4월 전에 이 호텔이 오픈되기 전에는 그런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 있는 게스트룸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여기 명소인
관광 호텔이 4월에 오픈이 될 것 같고요. 지하 3층에 지상 20층짜리 총 417객실과 부대 시설을 갖춘 관광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호텔이 얼마큼 멋있게 지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또 좋은 일 있으면 제가 이 호텔 여부에 따라서도 한번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짜잔, 5월입니다. 진짜 5월은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이 5월에 보시면 아직은 조금 썰렁한 수목원입니다. 이 수목원 중앙공원이거든요. 그 도시 상징 광장과 연결이 돼 있고요. 호수공원과 연결이 돼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이 세종중앙공원도요.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저희들 이거 이름 다 공모 받아서 얼마 전에 세종중앙공원이라는 명칭을 받아서 이제는 1단계가 완성이 5월에 됩니다. 5월에 임시 개장을 먼저 할 거고요. 5월에 1단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 2단계 사업이 2023년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세종시는 가운데에 각 세종호수공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상징광장,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중앙공원이 형성이 되면은요, 3생활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어느 지역에서라도 호수공원의 그 명소를 즐길 수가 있고 이렇게 멋진 중앙공원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계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총 140만 9천 제곱미터를 어우르다 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말씀드린 5월에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에 부모님과 아이들 모시고 여기 공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지금 1단계가 완성이 되고요. 2단계는 23년도까지 현재 조성 계획으로 잡혀 있으니까 2단계 오픈되면 호수공원이 완전히 오픈이 돼요. 세종시는 2030년까지 개발을 하는 지역인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단계가 완성되기 한 7년 전에 호수공원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축제 마당과 잔디광장으로 야외공원 등 다양한 도시축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를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절기예요. 저희 12절기 주제로 정원마당이 도시 전망대와 바닥 분수, 그 다음에 물꽃 연못들이 설치가 돼가지고 아이들과 데리고 오셨을 때 연못에서 고기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분수. 저희 세종시가 밀마루 전망대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 밀마루 전망대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망대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놓은 거라 나성동에 전망대가 멋지게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세종시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고요. 수목원과 중앙공원을 한눈에 아우를 수 있는 멋진 세종시를 감상하실 수 있는 날이 2020년 5월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5월에 국립수목원을 완전 개장이 아니라 임시 개장을 합니다. 세종중앙공원과 같이 연계가 돼 있고요. 국립수목원도 보이시면 금강뷰를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호수공원과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나성동에 있는 도시상징광장과 중앙공원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 한번 들어오시면 나성동에 있는 도시상징광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보시고요. 바로 연결되는 수목원까지 보시다 보면 이렇게 같이 5월에 개장을 하면 제 생각에는 5월에 몇 박 며칠은 세종에서 지내셔도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푸르름과 만족감이 굉장히 좋으신 도시일 것 같고요. 세종은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된 도시예요. 이제 개발 계획이 2단계가 들어갔지만 10년밖에 안 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도 안 된 도시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새 거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되게 예쁘고 건물 자체가 되게 웅장합니다. 한번 저희 5월에는 이렇게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중앙공원과 수목원이 형성이 돼 있으시니까요. 5월에 저희 세종시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6월 들어가기 전에 기쁜 소식과 뜻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린대요. 5월에 저희 세종국립수목원이 개장을 하잖아요. 이 수목원은 각종 나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뜻있고
뭐랄까 멋있는 게 이 수목원 형성을 위해서요. 중앙녹지공원인 국립수목원 형성을 위해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나무를 기증을 해주셨대요. 이 기증을 해주면서 이렇게 멋진 도시를 꾸미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세종수목원이 공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거의 2,400여 종의 120만 그루의 식물이 심어지고 지금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희귀 특산 식물도 들어간 온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문자 센터, 연구동 등 각종 건물들이 들어가서 여기 수목원에 들어오면 식물관도 구경할 수가 있고요. 각종 연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진행이 돼 있고, 이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수목원 나무를 기증해 주셨다는 소식을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접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저희 명품도시 세종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다는 게 되게 뜻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또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 5월에 또 하나가 개장이 되는 게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전국에서 9개 호실이 있고요. 저희 10호, 지금 전국에 10호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미디어 관련된 정보도 많이 배우시고요. 여기를 또 활용을 하셔서 뭐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의 접근성이 열악한 소외계층 있죠.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0호에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5월에 이 미디어 개장되면은 꼭꼭꼭 영상을 찍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렇게 5월을 넘어서요. 이제는 20년도의 반년인 6월이 들어왔습니다. 이 6월에는요. 세종은 사실은 교통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요. 아파트 세대도 갖춰졌고요. 입주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6월에는요. 이제 의료시설이 취약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불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요. 충남대학교 종합병원이 개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개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19년 11월에 개원 예정으로 잡혀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100% 전면 개원은 아니에요. 전면 개원은 아니지만 1단계 본원이 완성이 된 게 6월이고요. 6월에 일부 개원을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지하 2층과 지상 6층에 건강검진센터와 연구기능 등이 2단계로 진행이 되면은 1단계가 먼저 개원이 일부가 6월부터 진행이 되면 우선은 건강적인 부분에서 병원의 취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치 본원과 끝나면서 그 다음에 2단계로도 건물 진행과 완성이 되면 세종시에서는 의료가 취약하다는 이제는 말은 내년 2020년도 6월을 기준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1월부터 6월까지 대대적인 많은 개원도 있고요. 많은 이것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신이 나서 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세종의 상반기에는 각종 이슈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를 하셔서 세종시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각종 부동산들 쪽에서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인데, 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무조건 신도시라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각종 상반기에 세종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꾸 세팅을 하는 과정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좀 반영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한데, 상승을 하는 이유 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세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 새해가 밝아서 이렇게 세종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안내를 해드렸고요. 중간중간에 또 오면서 이렇게 완성된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세종시 꼭꼭꼭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즐겁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세종 전문가 정진숙이었습니다.